가스 보일러 사용할 때 안전 유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스 사용할 때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도 사용 후 환기 이렇게 하는데 사용 후 환기고 사용 중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 중 환기가 있으면 일산탄소 안 나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6년 전 이맘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입 수능 마친 이제 고등학생들이 강원도 이제 펜션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당시 뉴스 영상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그거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3 남학생 10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강릉의 한 펜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펜션 주인이 건물에 들렀다 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이 펜션의 2층 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학생들은 입에 거품을 문 채 심한 구토를 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모군 등 3명은 숨졌습니다. 7명은 중상으로 강릉과 원주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등학교 남학생들로 2박 3일 현장 학습을 위해 어제 오후 강릉을 찾았습니다. 저녁 7시 40분까지 펜션 건물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 새벽 3시까지 인기척이 있었다고 펜션 주인은 말했습니다. 새벽 시간부터 업주에 의해 발견된 오늘 오후 사이에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고일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펜션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펜션에서 복층으로 구성된 201호에 머물렀습니다. 발견 당시 10명 중 6명은 201호 거실과 방 안에 누워 있었고 4명은 옥탑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측정한 결과 방과 거실, 옥탑방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모두 150ppm을 넘었습니다. 정상 수치 20ppm의 8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학생들은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도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베란다에 설치된 LP 가스보일러와 연결된 연통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떨어져 있는 건 맞는데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분리돼 있다는 그 자체인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당 펜션은 2014년 4월 준공됐고 지금 업주가 영업을 시작한 지는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건축대장상으로는 2층으로 돼 있지만 복층에 다락방을 설치해 사실상 3층으로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등과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불법 증축 여부 등 건물 안전관리 여부도 따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회장님께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고 경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능을 마치고 고등학생들이 10명이 지금 2018년 지금 12월 18일이거든요. 내일이면 지금 오늘로 따지면 지금 정확히 6년 전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말하자면 고등학교 시절에 마지막 자기들만의 이제 여행을 가려고 10명이 이제 갔어 이런 참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또 반장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고 경위를 보면은 얘들이 놀러를 와서 이제 그 펜션 업주 주인 아주머니 얘기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녁 놀다가 새벽 한 2~3시까지 이제 즐겁게 놀았겠죠. 그리고 잠이 들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는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당연히 이제 늦잠 잘 수도 있죠. 그래서 점심이 다 됐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난 시간이 지금 그 다음 날 1시 12분경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1시 12분경에 문을 열어보니까 거실에 뭐 4명이 의식을 잃은 채 있고 뭐 방 안에 2명. 또 아까 이야기한 옥탑방 있죠. 여기 2층에 보니까 또 4명이 다 쓰러져 있어서 뭐 급히 소방관에 연락해서 결국은 3명은 그 현장에서 사망했었고요.
이제 7명이 병원에 가서 이제 고압 산소 치료를 했는데 1명은 겨우 회생이 됐지만 뭐 나머지는 안 돼서 종합적으로 보면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일산화탄소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네. 155 ppm.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0 pp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8배 이상 이제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많은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온 거?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도 방송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방송의 원인을 항상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배기구 통 있죠. 네. 배기구 이게 틀어졌다고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첫 번째로 문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얼마 전에 현대에서도 체인버 내에서 성능 테스트 할 때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방송을 했거든요. 결과는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환풍기가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환풍기가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냐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가 한참 뒤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배기통이 틀어져 있었는데 그럼 일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그림에 보면 저게 나오거든요. 저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지금 보일러 형상이죠. 그 빨간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 그림에 예, 있고 그 배관이 2개가 있죠. 아, 예. 하나는 기역자로 상부에 그러네요. 직각으로 돼 있고 밑에는 쳐져 있죠. 네. 근데 저기 이제 가운데 사각형 하얀 거 있죠. 저게 이제 보일러거든요. 저 안에 이제 불이 켜지거든요. 가스에 의해서. 그러면 가스 들어가는 선은 밑에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저게 뭐가 되냐면 연소가 되려면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는 밑에서 저 하얀 통 안으로 들어가요. 아, 그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있는데 밑에 쳐져 있는 호스 있죠. 네. 저게 산소가 들어가는 통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뺐으니까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기 사각형 있죠. 네. 저거는 연소가 된 다음에 배기구거든요. 결국 연소가 돼서 흡기구, 배기구 있고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저 상황은 엊그저께 현대 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상황과 똑같아요. 아, 대신 연소는 지금 엔진이고 흡기구 있고 배기구 있고 여기서도 환기통이 있겠죠. 환기구가 열려 있는지 창문이 이건 확인 안 되는데 현대 자동차에서는 환기구가 열려 있지 않았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저 그림을 보면요. 지금 저 그림에서 흡기구하고 배기구가 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글씨가 안 써 있어서. 네. 근데 상부가 배기구고 밑에가 흡기구입니다. 흡수구고. 예. 네. 공기를 흡입하는 곳이죠. 예.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연소가 된 다음에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밖으로 배출해도 됩니다. 일반적인 저런 연소를 하면 일산화탄소가 안 나와요. 극히 안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20ppm 있죠.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 이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나왔냐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요. 저 그림에 지금 상부 있죠. 네. 상부가 저기 배기구가 틀어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확대된 게 오른쪽 하단 그림이죠. 하얗게 원. 아, 저게 지금 틀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저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보일러실에 나와서 보일러실 옆방에 있는 룸이나 거실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러에서 나왔다면 네. 가정용 보일러의 연료는 LP가스. 우리가 프로판가스. 도시에서 쓰고 있는 거는 도시가스, 예. LNG, 예. 저 사고 현장은 어떤? LPG,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LP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 아, 그렇죠. 프로판가스거든요. 그래서 프로판가스로 인해서 밖에 보면 연료통이 있을 거예요. 프로판가스. 네. 저기서 이제 연료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죠. 그럼 왜 제가 지금 저 그림을 꼭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여행을 간 분이나 그리고 여행을 갔던 사람들은 저 상황을 봐야 됩니다. 거의 펜션은 저런 형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보통 표준화에 돼 있는데 배기구가 왼쪽에 있고 흡기구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반대를 달았거나 하면. 근데 우리가 배기구가 기역자로 된 상부라는 거고 밑에 흡기구는 쳐져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상부는 튼튼하게 돼 있죠? 상부는 왜 튼튼하게 돼 있냐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배기가스가
나와서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상부는 스테인리스로 탄탄하게 만들어요. 배기통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배기구 있죠, 머플러. 네. 굉장히 탄탄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배기가스가 맹독성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라져 버려요. 근데 흡기구는 공기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축 처져 있게 부드러운 어떤 알루미늄을 해도 돼요. 단 저기에 구멍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온실에 들어가서 왜 일산화탄소 발생이냐는 얘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기 흡기구 있죠. 저 안에 쳐져 있잖아요. 네. 쳐져 있는 것이 저게 문제였습니다. 저기 안에 밑으로 쳐져 있었다. 예. 쳐져 있는 게 저 안에 벌집이 있었어요. 벌집 있다는 얘기가 공기가 산소가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불완전 연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공기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무겁고 예. 일산화탄소가 가볍죠. 아, 그렇습니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는 CO5고 탄소가 하나고 O가 하나고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산소가 두 개가 있으니 더 무거워요. 아. 일산화탄소는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림에서 본 것처럼 2층하고 1층하고 네. 옥탑인가요? 2층 방에서부터. 2층 방이고 3층이 옥탑방이죠. 예. 그러면 위에서 터져서 일산화탄소가 새어서 나오면서 방 안으로 옥탑방으로 방 안에 들어가면서 옥탑방으로 올라갔죠. 아. 이 그림 아까 저기 사진 보면은 뭐 나올 수 예. 있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진 네. 뭐 사람 거 있죠. 저기 있죠. 201호. 예, 저게 6명이라고 써 있죠. 네. 저희가 201호고 예. 201호인데 4명이나 써 있는 왼쪽 있죠. 예. 저희가 4명 써 있는 게 옥탑방이에요. 아. 그러니까 옥탑방해가 ppm이 159 ppm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벼우니까 일산화탄소가 더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 밑에 6명이 있는 거는 방에 2명 있고 거실에 4명이잖아요. 네. 근데 거실이 150이에요. 예. 왜 150이냐면 거실은 양쪽에 문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이제 방은 150ppm. 방으로 일산화탄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밖으로 나오질 수가 없어요. 방은 보통 거의 밀폐돼 있잖아요. 문 닫아버리면. 네. 겨울이라 또 창문을 열지 않겠죠. 그러나 거실은 넓고 뭐 앞뒤로 창문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틈새라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일산화탄소는 가볍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기만 제대로 시켰어도 저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연소할 때 지금 우리는 항상 이러거든요. 연소한 다음에 불을 핀 다음에 텐트에서나 연소한 다음에 환기시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조금 부실해요. 어떤 그 홍보 활동이 뭐가 되냐면 연소 중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외부에 밀폐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방송 스튜디오실이라. 그럼 여기다 불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너를 피우면 맨 처음에는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불을 피우면은 산소가 점점 없어지죠. 불로 그렇죠. 인해서. 네. 그러면 10분, 20분 지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럼 계속 피워버리면 일산 더 나오죠. 그래서 불을 피울 때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면은 C가 있고요. 네. 탄소죠. 그다음에 산소 O가 있는데 저거는 완전 연소를 되면은 CO2 네. 이산화탄소가 되고 그렇죠. 불연소가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된다. 저거네요. 그렇죠. 지금 불이 탔다고 하면은 특수한 재료, 수소 이런 거 빼고요. 모든 종이가 타거나 나무가 타거나 기름이 타면은 탄소가 있거든요. 그럼 이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 화합을 해요.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버리면 CO2, O가 2개죠.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근본적으로 무해예요. 해가 별로 없어요.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는 네. 네. 근데 산소가 하나일 때 일산화탄소 CO가 나오잖아요. 저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저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게 얼마나 문제냐면요. 우리가 숨을 쉬면은 우리가 한 번 숨을 쉴 때 500cc를 공기를 흡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에 21%잖아요. 그럼 20%로 산소로 이야기하면 약 100cc를 들이킵니다. 한 번 숨을 쉴 때. 네. 또 내뱉을 때도 있지만 숨을 쉴 때. 그러면 100cc가 우리 혈액의 헤모글로빈을 화합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뇌나 장기로 다 분배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산화탄소를 너무 좋아해요. 얼만큼 좋아하냐면 1대 200, 200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산소 친화력이라고 하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일산화탄소가 2가 있고 산소가 200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동시에 맞았을 때, 들이마셨을 때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저버리고 일산화탄소 두 개 있는 걸 흡입해가지고 우리 장기에 배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네.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우리 몸의 증상이 어떻게 변화가 나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되면 중독이 됐다 그러잖아요. 독이 이제 중자가 이제 가운데 중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심해지는데 아까 그 화면에 나왔었죠. 20 ppm인데 8배가 넘는 159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35 ppm부터 나타나요. 이제 35 ppm부터 이제 쭉 저 그래픽을 보면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ppm 용어를 많이 봤잖아요. 퍼센트 용어 보고. 근데 ppm은 파트 퍼 밀리언, M이 100만 분이거든요. 100만 분의 1이 1 ppm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 중에 하나, 100분의 1은 1%잖아요. 1 ppm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35 ppm이죠. 네. 저걸 퍼센테이로 이야기하면 0.0035예요. 굉장히 적은 양이어도 두통하고 현기증이 발생한다는 얘기.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 ppm, 400 ppm. 우리가 지금 아까 사망돼 있을 때 거기 1시 12분 넘었을 때가 지금 155 ppm. 155에서 159까지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에서 400 사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면은 어느 정도 환기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날씨가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 보일러도 자동으로 정지가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피크 정도 됐다라고 하면 1600 이상 아마 2000 ppm도 되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환기가 됐기 때문에요. 그만큼 일산화탄소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보면서요. 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에 이번에 수능 끝난 고3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 학생들이 엄마 아빠 뭐 저도 친구들하고 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요. 가스 누출 경보기만 설치가 돼 있어도 아, 그렇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용 가스 경보기, 가스 경보기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뉴스에서 가스에 뭐 질식에서 사망했다, 가스 중독했다 그러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인지, 뭐 이산화탄소도 뭐 질식인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이잖아요.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 측정기가 있어요.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소지하기가 쉽지 않죠. 왜 소지하기 쉽지 않냐면 일산화탄소 위험도를 별로 못 느껴요. 위험도를 느낀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가면서 친구들끼리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35 ppm 되면 바로 알람이 걸립니다. 저는 사가지고 테스트 해봤어요. 뭐 라이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끼고 하니까는 삐 소리가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소지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무화가 돼 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고 난 이후에 20년, 21년 이 사이에 이제 전체 신축한 아파트는 전체 신축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신축하지 않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21년까지는 전부 설치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뭐냐면 눈으로 보면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가벼우니까 위에다 달아야 되겠죠. 네. 밑에보다도. 그런데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전원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배터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 종류가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 배터리로 하냐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전원이 스톱되면 전원 연결은 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유리하죠. 근데 배터리는 정시에 배터리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방전이 다 되잖아요. 네. 배터리에 신호를 줍니다. 삐삐 소리가 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고장난 게 아니고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신호거든요. 아, 배터리를 교체해 달라. 예. 네.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화재 경보기에서 그 거주하는 사람이 그 주인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경보기에서 삐삐 소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관리인이 와요.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배터리가 있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경보기나 배터리 돼 있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삐삐 울리게끔 돼 있어요. 그때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능 끝나고 정말 그 여행하기 좋은 뭐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지금 가장 지금 안 좋은 것은 어떤 불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보일러가 있든 히터가 있든 여기 가면은 연소된다라고 하면 항상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일산화탄소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보기 내가 휴대해도 좋고요. 몇만 원 안 됩니다. 또 붙여 있는 것이 정상인지 확인하고.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런 궁금증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 10명 가운데 네. 안타깝게 이제 숨진 학생은 3명이에요. 7명은 다행히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흡입이 돼버리면은 이제 신체가 산소가 없으니까 점점 죽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병원에 급 실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가역적 손상이 있고 비가역적 손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병원에 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되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산소가 없어버리면.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가 회복이 됐는데 기억력이나 뭐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여기는 비가역적에 걸려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장기는 고열이나 이런 그 독성에 의해서 비가역적하고 가역적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어린이들 때 아가 때 그 고열로 인해 가지고 뭐 경기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그 정신적으로 좀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고열로 비가역적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시간으로 보면 뭐 6시간, 뭐 12시간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12시간까지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회생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떤 위치라든지 산소 어떤 그 포화도 일산화탄소 흡입량들이 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할 거는 이제 병원에 가고요. 또 산소가 있는 곳에 옮긴다든지 네. 또 뭐 마사지를 해서 뭐 피로를 풀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응급처치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관이라든지 경찰이나 이렇게 오기 오기 전에 전에 네.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제 환자가 됐다는 얘기는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심폐소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심폐소생을 하는데 가장 문제였을 때는 산소가 없었잖아요. 네. 산소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밖에 일단은 밖에. 아, 근데 우리가 밖에 갔을 때 산소가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인위적으로는 있는 곳이 좋지만은 자연적으로 있는 곳은 어디예요? 나무 밑에. 이건 산소 발생되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가스 중독 환자 발견할 때 네. 행동 요령 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선 환기, 두 번째는 어지럼증 동반하는 환자를 부축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일단은 네. 산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네. 세 번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다음에 119 신고, 네. 그다음에 의식 등이 없다면은 그렇습니다. 기도 확보 후에 네. 심폐소생술 그렇죠. 이런 우선 절차가 있네요. 그렇죠. 네. 우선 제일 먼저 일단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이제 아까 밖으로 나왔을 때도 나무 밑에 좀 산소가 많은 이런 곳에 가서 뭐 심폐소생술 뭐 신고하고 또 같이 갔던 사람들도 연락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가스라든지요, 네. 부탄가스라든지 네. 다른 가스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아까 모두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가스 중독이면 사고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스 화재로 인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가스로 질식했는지 근데 이 가스가 사용하는 연료가스인지 아니면 연료가스가 연소 중에 발생한 연소가스인지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연료가스는 LPG하고 LNG입니다. 프로판이나 부탄가스거든요. 이거에서 이제 불이 나잖아. 이합전에도 불 났잖아요. 근데 불이 나지 않더라도 이게 LPG가 샜다. 프로판가스가 샜다라고 하면 LPG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바닥에 쌓여요. 그러면 바닥에 쌓이면은 LPG 이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더라도 산소를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서 질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저기 연소가스죠.
연소 중에 발생한 가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산화탄소냐 이산화탄소란 얘기죠.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있으니까 흡입하면 할수록 바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산화탄소는 또 무거워요. 일산화탄소는 가볍고. 예. 무거우니까 밑에다가 이제 농도 측정기를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농도 측정기를 없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일러에서 지금 산소가 잘 들어와 가지고 연소가 돼서 정상적인 연소가 됐다 했으면 일산화탄소는 발생이 하지 않겠죠. 그런데도 배기에 통에 어긋났으면은 일산화탄소가 안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네. 그럼 이산화탄소 나오면 이게 방으로 들어오죠. 방으로 들어오면 무거우니까 잠을 자고 있는 곳에 산소 차시하는 공간을 이산화탄소가 하니까 또 질식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연관이 되는데요. 네. 먼저 왼쪽에 보면은 LNG죠. 네. 액화 천연가스가 있고 네. 또 오른쪽에는 LPG 네. 가스가 있고 액화 석유 가스인데 네. 요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LNG라 하죠. 액화 천연가스. L은 리퀴파이드, 액체화했다는 얘기거든요. 액화했다는 얘기입니다. L은 앞에 LNG L도 액화시켰다. DLPG도 액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NG하고 PG가 나오죠. 네. LNG는 내추럴가스, 천연가스예요. 우리가 유전에 들어가면은 유전이 있죠. 그 위에 가스가 있습니다. 그게 천연가스, 그걸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액체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액체화시켰냐면 저걸 액체화시켜버리면은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운송이나 이런 데도 엄청 좋겠네요. 좋죠. 아. 외국에서 올 때. 아.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오잖아요. 와서 이제 기체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라이터도 그렇잖아요. 가스 라이터인데 물이 들어있죠. 액체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기를 좀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움츠려 있던 게 공기가 면적이 커져 버리잖아요. 기체화돼 버립니다. 그때 나이타 돌에 스파크를 일어서 이제 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터져 버리면 이제 폭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LNG거든요. 그럼 액화 석유가스 있죠. PG. 예. P가 페트롤륨이거든요. 석유가스예요. 저거는 유전의 그 액을 가져와서 정지를 하잖아요. 불을 이제 피우거든요. 그러면 약 30도 정도 되면 가스가 나와요. 그때 석유가스입니다. 저게 LPG거든요. 그래서 LNG는 어디서 사용하냐면 우리가 도시가스, 도시에서 사용해요. 배관으로 타고 오거든요. 네. 방 안에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연소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있고 이제 PG는 뭐가 되냐면 배관이 되지 않는 도시에서 사용한다 해서 도시가스인데 LPG는 도시가 아닌 시골이죠. 시골에서는 우리가 그 LPG 통 있죠. 네.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하고 호스를 연결해서 아까 나온 그 연소통 있죠. 밑에 배관을 시켜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말씀하신 대로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그래서 문만 열어놓으면 금방 환기가 잘 돼요. 근데 LPG는 문 열어놔도 환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측정기를 달려면 이것도 LNG는 밑에, LPG는 위에 다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산화탄소, LNG, LPG 이게 무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만 관심 쓰면 우리 좀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시 그럼 시골에서도 뭐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집집마다 없는 곳이 그렇죠. 없을 정도로 네, 이제 그렇죠. 많은데 가스 보일러 사용할 때 안전 유의 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스 사용할 때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도 사용 후 환기 이렇게 하는데 사용 후 환기고 사용 중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 중 환기가 있으면 일산탄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 안에서 그러면은 불을 피해야 될 불가피할 경우 불을 피해야 되잖아요. 네. 양쪽에 문만 열어놓으면 일산탄소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문을 닫아놓고 끝난 다음에 문을 열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을 열어놔야 되고요. 연소하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정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불안 연소가 되거든요. 산소를 아무리 공급을 해도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불안 연소가 되면 이것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